그냥 집 살 때 은행 가서 금리 낮고 한도 제일 높은 상품으로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은행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은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정말 현금이 많은 부자가 아닌 이상 우리가 집을 살 때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당연히 개개인의 신용도나 상황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가 다 다르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생애지출 대출 같은 살면서 단 한 번뿐인 혜택이나 나에게 유리한 대출 상품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처음 집을 구매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과 생애 최초 대출,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이런 게 있다는 걸 들어는 봤어도 정확히 뭐가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고 이해하기 어려워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생애 최초 대출에 대한 내용을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내용만 잘 이해하고 알아두셔도 원래 생각했던 금액보다 당장 내 돈 수천만 원 이상 덜 들이고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을 테니,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사회초년생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이라고 하면 보통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나의 신용을 담보로 하는 신용대출, 자동차나 부동산, 예적금, 보험 등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이나 학자금 대출 같이 특수한 목적을 위해 정부나 기관에서 해주는 기타 대출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담보대출, 그 안에서도 부동산,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분들은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고, 그 대출은 당연히 내가 구매하려는 부동산, 주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라는 말 역시도 생소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주택담보대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정책대출과 은행재원대출이에요. 두 대출 모두 은행에서 실행되긴 하지만 이름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정책대출은 대표적으로 허그나 HF와 같은 정부기관에서 만든 대출 제도이고, 은행재원대출은 은행 자체에서 기준을 정해 만든 대출입니다. 아무래도 정부기관에서 만든 정책대출이 은행재원대출에 비해서 금리가 저렴하다거나 하는 이점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무조건 정책대출이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인데요. 왜 그런지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대출과 은행재원대출로 나누었듯이 정책대출은 또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디딤돌 대출은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보금자리론은 조건에 따라 다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은행재원 대출 역시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일반과 생애 최초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고요. 그럼 생애 최초라고 적혀있는 대출이 디딤돌 대출에서의 생애 최초, 보금자리론에서의 생애 최초, 은행재원 대출에서의 생애 최초,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은 생애 최초를 위한 대출이 따로 있는 개념이 아니라 원래 대출 상품에서 생애 최초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한도나 금리 등을 달리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은행재원 대출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라는 별개의 대출 상품이 존재하는 은행도 있지만, 이 역시도 사실 생애 최초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일반 주택담보대출 상품보다 더 혜택을 주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혜택이 있길래 생애 단 한 번뿐인 기회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전에 대출을 알아보다 보면 LTV, DSR, DTI 이런 용어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이건 아주 기본적이자 필수로 알아야 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릴게요. LTV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는 뜻으로 집값 대비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의 LTV가 70%라는 건 전체 집값 10억 중 70%인 7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뜻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총 소득 대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내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 원인 직장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동차 사려고 받은 신용대출, 집 사려고 받은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때문에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1년에 1,500만 원이라면 DSR은 50%가 되는 것이죠. 즉 DSR 40%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이렇게 계산한 DSR이 40%를 초과할 정도의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갚아야 할 이자와 원금이 많아지면 DSR이 높아지니 그만큼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뜻이죠. DTI는 DSR의 순한 맛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DSR이 내가 벌어들인 연소득 대비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내는 비율을 나타내는 값이라면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 그 외의 대출들은 원금을 제외한 이자를 내는 비율을 나타낸 값입니다. 아까와 같은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대출은 원금을 제외하고 이자만 더해서 계산한다면 이 비율이 훨씬 줄어들겠죠? 이렇게 DTI를 기준으로 하면 DSR로 계산했을 때보다 대출 한도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은행재원 대출에서는 DSR을,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대출에서는 DTI를 기준으로 소득을 심사하는데 연봉에 따른 대출 한도는 다음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각 대출 상품별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는 자격을 갖췄을 때와 그렇지 않은 상황을 비교해보면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의 경우 일반 디딤돌 대출에 비해 소득 조건이 6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완화되고 대출 한도가 2억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대출 금리도 0.3% 정도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실제 납부하는 이자를 계산을 해보면 최대 한도 2억 4천만 원을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상환 방식에 따라 납부해야 할 이자가 약 1,100만 원에서 1,600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LTV도 일반은 70%까지 인정받을 수 있지만 생애 최초는 최대 80%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3억짜리 집을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생애 최초 자격을 갖춘 사람은 LTV 80%까지 인정받아 최대 한도인 2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LTV 70%까지 인정받아 2억 1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약 3천만 원 정도 내 돈을 덜 들이고 주택을 구매할 수 있어요. 물론 지난 6.27 대책으로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역시 LTV를 최대 70%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LTV에 대한 메리트는 사실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수도권과 규제 지역이 아니라면 여전히 8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보금자리론의 경우 일반 보금자리론에 비해 대출 한도가 3억 6천만 원에서 무려 4억 2천만 원까지 늘어나고 LTV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10%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6억짜리 집을 산다고 했을 때 생애 최초 자격을 갖춘 사람이 6천만 원 정도 자기 자본을 덜 들이고 주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은행 재원 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출 한도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규제 지역의 LTV에 큰 차이가 있는데요. 생애 최초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때는 LTV를 최대 40%만 인정받을 수 있는 반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최대 70%까지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6억짜리 집이라고 가정하면 생애 최초 자격을 갖춘 사람이 1억 8천만 원 정도 자기 자본을 덜 들이고 주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생애 최초 자격 요건은 뭘까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는 자격으로 대출에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과거에 주택을 구입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본인만 주택을 구입한 이력이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디딤돌 대출의 경우 본인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구입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보금자리론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만 과거에 주택을 구입한 이력이 없으면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본인과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데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가 한 30년 전에 주택을 매수했다가 매도한 이력이 있다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자격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보금자리론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자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 구성원에 대한 설명은 꼼꼼하게 정리해놓은 이전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이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을 따질 때 청약에서와 비슷하게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지만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의 경우 다음 중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보금자리론의 경우 다음 중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나 또는 다른 세대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은행 재원 생애 최초 대출 역시 과거 주택을 구입한 이력이 없어야 되는데 세대 구성원 전원의 과거 주택 구입 이력이 없는 것을 요구하는지 본인과 배우자의 과거 주택 구입 이력이 없는 것을 요구하는지는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니 대출을 희망하는 은행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기본 개념과 생애 최초 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영상 앞부분에서 무조건 금리가 낮은 정책대출이 가장 좋은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가지고 있는 현금에 따라 금리가 좀 더 높더라도 더 많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주택의 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정책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소득과 보유현금, 구매하려는 주택의 가격과 지역 등에 따라서 나에게 유리한 대출이 달라집니다. 나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선택하기 위해선 대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셔야겠죠. 어떠한 대출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초기 필요한 자금이나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숙지하셔서
나에게 맞는 대출 상품을 활용하신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생각보다 더 빨리 내 집을 마련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도 청약,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팁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